자, 거기 전기 들어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자, 반도체로 갈 거야. 어디로 가냐면 230, 224페이지로 가. 제가 그 자기장 오늘 문제 풀이한다 하시고 문제도 풀 게 있다. 네. 네가 좀 풀었니? 아니 그 개념만 설명해 주시고 오늘 문제 풀어주신다 하셔가지고 그럼 이거 먼저 하고 좀 할게. 알겠지? 돼? 자, 이거하고 자기장 문제도 좀 몇 문제 붙여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알겠지? 자, 여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려, 사실은. 자, 224페이지를 보면, 자, 이거야, 아마. 자, 이거 싹 지워놨어. 자, 봐봐. 우리 지난 시간에 보호의 수소 원자 모양 배웠을 때, 보호의 수소 원자 모양은 수소는 기체야. 기체는 특징이 뭘까? 애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원자 하나가 사실 독립적으로 있다고 생각해도 돼.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서로 영향을 안 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했어. 자, 이렇게 그림은 그리진 않았지만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를 따르면 13.6 전자볼트였어. N제곱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이거 썼었어. 주양자수일 때는 마이너스 13.6, 주양자수일 때는 마이너스 3.4, 그 다음에 1.81. 이걸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주양자수 1, 주양자수 2, 주양자수 3, 주양자수 4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야. 오케이?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약간 뭐라고 하냐면 우물이라고 표현을 해. 과학에서는, 물리에서는.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건 고체야. 근데 고체는 뭐가 중요하냐면 원자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단 말이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 개의 원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서로 겹치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다 이거야. 돼?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하나의 띠를 이뤄. 근데 사실 이게 겹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선들의 에너지 준위가 모여서 띠가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이게 도대체 씨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니네 혹시 대전 게임 해본 적 있니? 스트리트 파이터 이런 거. 스트리트 파이터 오늘 둘이 싸워. 싸울 때 보면 여기 에너지 바가 있어.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 얘기야. 왜? 한 대 쳐맞으면 얘가 쭉 하고 줄잖아. 이 얘기야. 무슨 얘기냐? 에너지를 이렇게 어떤 연속적인 어떤 띠 같은 걸로 표현을 해낸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냐? 그러니까 여기 에너지 띠가 뭐냐면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 있는 애들을 이렇게 해갖고 연결을 해서 쉽게 말하면 연속적인 것처럼 이 그림을 그려준 거야. 내 말 이해되니? 그럼 너희는 뭐 말하면 되냐? 이 띠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이런 걸 허용된 띠라고 해. 몰라도 돼. 그럼 여기도 허용된 띠가 있어. 그럼 여기가 뭐냐? 금지띠라고 하는 거야. 금지띠. 이런 데는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야. 어려운 얘기 아니지. 어려운 얘기 아니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잘 봐. 요 띠 중에서도 가장 위쪽에 있는 띠를 원자가 띠라고 해. 원자가 띠. 이 가짜가 가장자리 할 때 그 가짜야. 엣지. 여기. 돼?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에너지 준위, 여기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는 아직도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아직도 여기 있는 애들은 전자가 구속돼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위에 띠가 하나 더 있어. 이 위에 띠가 하나 더 있어. 자, 이 띠가 뭐냐면 전도띠라고 하는 거야. 벌써 이름에서 냄새가 팍팍 풍기지?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오늘 지금 광전효과도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봐. 여기 있던 전자가 요걸 띠틈이라고 해. 띠틈만큼 에너지를 극복하고 튀어 올라가 봐. 돼? 그럼 여기 올라가면 이때부터 이 전자는 뭐야?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야. 구속이 아니라 뭐야? 구속의 반대말이 뭐야, 번호야? 자유. 그래서 이름이 자유전자야. 돼? 그러니까 잘 들어봐. 엄마 잘 들어봐. 선생님 그러면 여기 전자가 많아지면 전도성이 높아지는 거야. 맞아. 전도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럼 선생님 결국 전도도는 누가 결정하냐? 이 D팀이 결정하는 거야. D팀이. 와, D팀이 작아봐. 그럼 금방 올라가겠네. 그럼 그게 누구야? 도체야, 도체. 그럼 D팀이 존나 커봐. 그럼 뭐야? 못 올라가겠네? 걔가 뭐야? 부도체야. 그럼 D팀이 적당해. 오케이? 돼? 그럼 얘가 누구야? 얘가 반도체야. 뭔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거기 봐봐. 225페이지 봐봐. 중요한 건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틈. 자, 오른쪽 봐봐. 225페이지 오른쪽 보면 225페이지 오른쪽 보면은 거기 띠 간격이 있어. 이걸 띠틈이라고 해. 그러면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 띠틈을 올라가서 전도띠로 가게 되면서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특히 알아도 엄마, 얘가 올라가고 나면 이 전자가 있던 자리가 남아. 이걸 양공이라고 해. 근데 이게 이름이 왜 양공인지도 좀 알아야 돼. 엄마 봐. 사실 이게 영어로는 그냥 홀이야, 홀. 근데 이걸 왜 양공이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잘 봐. 여기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야. 그럼 공간이 여기 있었어.
근데 전자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플러스 가니까 얘가 얘를 메워. 그럼 얘를 메웠지만 여기 공간이 생긴 거랑 마찬가지야. 그럼 얘를 또 메워. 그럼 여기가 전자가 채웠지만 여기 공간이 생긴 거야. 마치 플러스처럼 이동을 하잖아. 그래서 이름을 양공이라고 해. 알겠죠? 본인이 이해됐죠? 특히 거기 보면은 225페이지 고체의 전기 전도성과 에너지 구조가 있는데, 자 도체는 봐봐.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어때? 딱 붙어있죠. 그죠? 그림 봐봐, 그지? 근데 어때? 전원체 부도체는 뒷다 넓어. 반도체나 중간 정도 돼요. 맞죠? 특히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줄 한번 걸어봐. 225페이지에 도체 그림 바로 밑에다 줄 거나봐.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에 띠 간격이 없거나 원자가 띠와 전도띠 일부가 겹쳐 있대. 거기 줄 거봐. 그리고 그 밑에 전자 이동해 보면 줄을 더 거. 원자가 띠 전자가 빨간색 줄거.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고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전류가 잘 흐른다. 그것도 줄 거. 그림 밑에 보면 점배기에 원자가 띠 전자가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고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면 전류가 잘 흐른다. 자 여기 봐봐. 실제로 이걸 엄마 이제 뭐 양자역학 쪽으로 다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도체들의 이 원자가띠 윗부분이 많이 비어 있어. 여긴 전자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돼. 그럼 이유가 뭐냐? 이 틈이 너무 작으니까 다 나간 거야. 돼? 니네 생각해봐. 이게 띠틈이야. 띠틈이 요만해. 그럼 네가 이 안에 갇혀 있고 싶냐? 자유롭고 싶냐? 당연히 자유롭고 싶지. 자연의 본능인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열이 있잖아. 열이 있으면 뭐랄까? 에너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원자가띠 위쪽에 있는 띠틈이 작으면 자유전자가 돼서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위가 별로 없어. 알겠지? 네? 근데 또 뭐 여기 봐. 어떤 최근 선생님 뭐 꽉 차 있다는데요? 그런 도체도 있어. 됐죠? 그러니까 어떤 애는 또 겹쳐 있어. 아예 띠틈이 없어. 그런 도체도 있어. 오케이? 왜냐면 도체가 종류가 한두 개겠어? 또 많을 거 아니야. 운행이 이해돼? 자 넘겨. 자 그럼 226페이지에 전도도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걸 한번 펼쳐볼게. 그냥 이건 시험에 나왔진 않는데 교과서에 있어서 잠깐 봐봐. 엄마. 전도도를 이렇게 써. 시그마라고 읽어. 시그마. 자 그럼 전도도는 비저항의 역수야. 이게 비저항이라는 거야. 자 쫄지 마. 주어기도 다 배웠어. 엄마 여기 봐봐. 우리가 저항을 이렇게 써. 저항체의 길이 랭스하고 단면적. 섹션이라고 써도 되고 에이리어라고 써도 그냥 나는 S라고 쓸게. 단면적. 저항체의 단면적과는 반비례하고 비례하는 뭐야? 비례야.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어. 로우라고 해서 얘가 읽을 때 로우라고 읽어. 로우. 요게 바로 비저항이야.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건 재질이야. 재질. 자, 여기 재밌는 게 있어. 사실은 전도도를 결정하는 건 정확히 말하면 재질이야. 근데 이 재질이 뭘까? 이게 바로 띠틈의 간격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돼? 그러니까 전도도는 누가 결정하냐? 이런 게 아니야. 뭐가 결정하는 거야? 바로 그 식기의 재질이 뭔지가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살짝 넣어보면 로우의 역수값이니까 얘가 RS분의 L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 이건 변수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 어떤 말이 얘는 굴이라고 해볼게. 그럼 굴이가 만약 저항이 2배야. 단면적이 그대야. 그럼 길이도 2배야. 이게 바뀔 일 없거든. 굴이 자체가. 돼?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 뒤로 넘겨봐. 뒤로 넘겨봐. 이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별거 없어. 뒤로 넘겨봐. 자 237페이지 14번인데 이거 한번 적어봐. 이게 재질이야 재질. 자 이거 두 개 빨리 적어봐 얘들아. 빨리 두 개 적어봐. 자 237페이지 14번 볼게요. 물질 X로 이루어진 원기둥 끝났어. 물질 X래. 그럼 뭐야? 재질 다 같은 거지? 그럼 비정 어떤 거야 주원아? 다 같은 거야. 오케이? 그럼 뭐야? 전도도도 다 같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볼게. ABC의 모목과 길이를 측정했는데 밑에 기억을 보니까 단위가 제곱센치야. 그럼 써 기억이 뭐야? 단면적이야 단면적. 그럼 이걸 가지고 저항을 측정을 해갖고 자 전기 전도도를 구했더니 전도도가 다 똑같아. 왜? 재질이 똑같으니까. 자 그럼 기억 단면적은 기억에 해당된다. 맞죠? 자 그럼 니은 50이다. 쫄지마 얘들아. 어차피 막대 A하고 막대 B는 면적도 같은데 길이가 몇 배야? A보다 B가 2배야. 얘들아 이거 지금 다 똑같은 재질인데 면적도 같은데
길이가 A보다 D가 2배야. 그럼 저항도 2배겠지. 왜? 이건 안 바뀐다니까. 네? 그러니까 니은이 뭐가 되는 거야? 50이 아니라 얼마나 돼야 돼? 25가 돼야 되지. 거로 되니? 안 됐어? 돼요. 자, 그럼 디귿 봐봐. X의 전기준은 막대의 길이와 관계없이. 그렇지, 이게 정답이야. 돼? 그러니까 재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고. 됐냐? 자, 돌아와.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자, 어디로 가냐면 그럼 이제 핵심은 이거야. 227페이지로 갈 거야. 자, 반도체야, 반도체. 자, 여기 보세요. 우선 순수 반도체, 뭐 진성 반도체, 고유 반도체 이런 얘기하는데 순수 반도체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규소 덩어리야. 뭐 사실 궤도마님도 있지만 그냥 규소라고 생각하면 돼. 참고로 얘 이름이 영어로 실리콘이야. 그래서 미국에서 실리콘밸리가 원래 초창기에 반도체 산업으로 성장한 도시라서 이름이 실리콘밸리인 거야. 오케이? 실제로 전 세계 반도체 강국은 미국하고 중국이야. 네? 우리나라 반도체 잘 만들잖아. 그거랑 달라. 미국이 하는 거는 팹리스야, 팹리스. 쉽게 말하면 반도체를 설계하는 거야. 이게 돈이 돼. 그럼 우리나라 삼성이나 아니면 대만의 TSMC가 하는 거 뭐냐면 파운더리야. 파운더리가 뭐냐면 주조란 뜻이야. 그냥 뭐야?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돈으로 말하면 이게 훨씬 고부가 가치야. 근데 문제가 있어. 이 파운더리 업체가 많이 없어졌어.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TSMC하고 삼성이 거의 전 세계를 도맡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돈이 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우리나라한테 엄청 잘해. 바이든이 그때 와갖고 제일 먼저 대통령도 안 만나고 누구부터 만났냐면 이재용부터 만났거든. 왜냐면 야 우리 반도체 씨발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니네가 우선 기본적인 반도체 많이 찍어줘 뭐 이런 거야. 자 이게 규소 덩어리인데 규소의 특징이 있어 얘들아. 규소는 체외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네 개야. 그러면 얘는 옆에 있는 애들을 데리고 와. 야 너도 나도 8개씩 갖고 있자. 좀 안정하잖아. 이런 걸 5개 규칙이라고 하는 거야. 다 알죠? 네? 근데 여기다가 뭐를 할 거냐? 도핑을 할 거야. 이 도핑이 뭐냐면 불순물을 첨가하는 거야. 불순물을 첨가하는 게 바로 도핑이야. 그 불순물을 첨가하는 원인은 두 가지 정도가 있어. 첫 번째는 어떤 타입을 만들 거냐. 타입을 결정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삐틈을 갖다가 삐틈을 조정하는 것도 사실은 이 불순물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불순물을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P형과 N형이 결정되고요. 불순물의 양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거냐에 따라서 띠틈의 전도도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 조절을 해갖고 만드는 거거든. 오케이? 자, 간단하게 보여줄게. 어렵지 않아. 이게 봐, 엄마. 자, 얘를 빼고요. 엄마, 얘를 빼고요. 13족을 도핑해. 13족을 도핑해. 자, 그냥 알루미늄을 도핑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를 알루미늄 도핑하면 알루미늄은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으니까 이 자리가 하나 남아. 이게 바로 양봉이야. 오케이? 그래서 13족을 도핑하면 양봉이 남는 파지티브 타입, P형 반도체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P가 플러스 양봉의 뜻을 갖고 있는 거야. 긍정적인 반도체가 어딨겠어 이 세상에. 그잖아. 그럼 여기 봐봐. 만약 15족을 도핑하면 15족을 도핑하면 인 같은 애들이거든. 그럼 이는 전자가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이 전자가 좀 특이한 게 잉여전자거든. 무슨 얘기냐? 소속은 분명히 인 거야. 근데 얘는 이미 공유결합을 해갖고 8개를 채웠어. 그러니까 얘는 좀 애매해. 영화 DP 봤니? 돼? 말은 군인인데 뭐야? 맨날 쳐 나가서 범인 잡는다고 돌아다니지, 그지? 소속은 국방부대 씨발 뭐야? 군대 안 있어. 이런 새끼야. 오케이? 돼? 그래서 잘 봐. 얘 15족 2인을 도핑하면 얘는 전자가 하나 늘어나니까 이게 바로 네거티브 타입, 음의 타입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중요한 게 있어. 봐봐. 여기가 전도 띄고 여기가 원자가 띄잖아. 자, 외워. 자, 여기가 전도 띄고 여기가 원자가 띄잖아. 그럼 요게 바로 띠팀이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3족을 도핑한 P형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양봉에 에너지 준위가 하나 더 생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네들의 에너지를 이만큼 다 안 줘도 요것만 줘도 위로 올라간다 이거야. 뭔 얘기지? 이게 그러니까 도핑의 효과야 이게. 불순물 첨가한. 특히 N형은 더 심해. N형은 위쪽이 생겨. 그러니까 이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또 생겨. 그러니까 얘네들은 되게 특이해. 에너지를 요만큼이 아니라 요만큼만 줘도 전도띠로 막 올라가 버리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니? 거기 그림 확인해봐. 227페이지 보면
N형 반도체는 위쪽에 도핑이 하나 추가되는 거고 양공의 P형 반도체는 아래쪽에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또 하나 생기는 거야. 시간을 예수님 여기 봐. 엄마. 재영아. 내가 만약 여기서 저 문 밖을 뛰어넘으려고 해. 근데 여기 너무 넓잖아. 근데 여기다 누군가 이게 만약 물이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다 누가 징검다리 하나 놓은 거야. 그럼 내가 밟고 뛰면 되잖아. 그죠? 돼? 니 그거 알아? 원래 신경도 유수신경이라는 게 있어. 원래 신경을 보면 뉴런이 연결돼 있을 때 여기 중간에 돌기 같은 애들이 있거든. 이걸 건너뛰어. 그러면서 속도가 빠른 거야. 뭐 랑베이 결정 이런 거 들어봤니? 그래.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분위기 이해됐어요? 네, 자 넘겨. 자 그러면 228페이지. 사실 이거밖에 시험이 안 나와. 근데 내시가 혹시 몰라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건데, 엄마. 자 이거 봐봐. 자 그러면 P형과 N형 반도체를 접합했어. 이걸 우리가 P형 접합 다이오드라고 해. 자 중요한 건 다시 써봐. P형은 주요 전압 운반체가 양공이야. 양공. 양공은 참고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해.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주요 전자 이런 거 뭐냐면 주요 전압 운반체라고 해.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P형 반도체 전자 없니? 아니야 전자 있어. 양공이 더 많다는 얘기야. N형 반도체 양공 없니? 아니 양공 있어. 전자가 압도적으로 좀 많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단 말이야. 자 그럼 얘 두 개를 붙여봐. 엄마. 두 개를 붙여봐. 자 그럼 여기가 P형 N형 반도체야. 그럼 외우기도 쉬워. P형과 플러스가 만나. 그럼 이런 걸 순방향이라고 해. 그럼 무슨 일이 벌이냐? 양공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양공과 전자가 접하면에 모여들어 만나는 거야. 이게 바로 전류가 흐르는 거야. 돼? 근데 여기서 봐봐. 실제로 보면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보면은 에너지 준위를 보면은 여기가 지금 P형 반도체고 여기가 N형 반도체라고 하면 이 N형 반도체 전자들은 여기 있고 에너지 준위가 밑자락에 있고 P형 반도체 양공은 윗자락에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여기를 채우면 요만큼의 띠틈을 방출해버려. 이게 에너지가 방출해서 빛이 나오면 이게 LED가 되는 거야. 돼? 그럼 이 띠틈을 조절해. 그럼 뭐가 될까? 바로 빛의 색깔을 조절하는 거야. 이때 나올 때 광전 효과에서 나오는 그 빛이 나오거든. 그럼 이게 람다분의 H 지난 시간에 배운 거야. 그래서 이 띠틈을 넓혀봐. 그럼 띠틈을 넓히면 얘가 커지면서 파란이 짧아져. 실제로 몇 년 전 한 10년 됐어. 파란색 발광 다이오드를 못 만들었거든. 전 세계에서. 파란색 발광 다이오드를 만들었어. 일본이 성공했어. 그게 노벨상 싹 썰었어. 되게 어려운 기술이거든. 오케이? 돼? 자, 그래서 요게 순방향이라는 거 알아야 돼. 그럼 잘 봐, 엄마. 역방향은 이거야. 엄마, 역방향은. 자, 여기가 PN인데 P가 마이너스랑 붙어버린 거야. 그럼 양공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니까 둘이 만날 리가 없어. 얘는 뭐라고 하죠? 양공과 전자가 접하면서 멀어진다. 그럼 얘는 전류가 흐른다. 얘는 전류가 뭐야? 안 흐른다 이거야. 특히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뭘 쓰냐면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야.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정류작용. 이게 시험 문제야. 정류가 뭐냐면 한 방향 흐름을 만든다. 한 방향 흐름을 만든다. 한 방향 흐름을 만든다 이거야. 특히 우리가 PN 접합 다이오드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 이렇게. 그럼 무슨 얘기야?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는데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른다 이 얘기야. 오케이? 기운 내봐. 자, 그래서 좀 이따 한번 그려봐. 자, 여기 교류가 있어.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볼게. 옛날 모 학교에서 분당의 모 학교에서는 이걸 다 빵꾸를 뚫어갖고 여기다 그림을 체크하는 게 대신 서술형 문제였어. 오케이? 돼? 나쁜 새끼들. 자, 봐봐. 정류장이 뭔지 보여줄게요. 여기 교류가 흘러. 전류가 시간에 따라 달라. 그럼 여기를 시계 방향 전류라고 할게. 그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겠죠? 자, 가자. 띠리리리리띠. 막혔지? 막혔죠? 그럼 여기도 시계지, 그치? 맞죠? 돼? 그럼 알아도 띠리리리리. 하나 어디로 갈까? 위로 갈게, 아래로 갈까? 아래로 가는 거야. 돼? 알아도 이거 몰라서 애들이 시험 문제 틀러 와. 회로에서 되게 중요한 거. 자, 회로의 전제 조건 첫 번째 폐회로 해야 돼. 무슨 얘기야?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 그렇죠? 두 번째 전류는 항상 플러스에 나도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로 가는 거야. 이런 건 없어. 얘들아, 플러스 전류에서 전류가 나왔다가 저항을 지났다 도로 들어가는 건 없어. 왜 그런지 알아? 저항을 지나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져. 그럼 건전지자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알아서 떨어진다, 알아서 거꾸로 올라오는 게 없어. 야, 물이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는 게 어디 있어? 누가 끌어내올리지 않는 한.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되니? 자, 그럼 말해봐. 어디로 가는 거야? 띠리띠리띠리해서 여기로 가는 거야. 이거 몰라서 틀린 애들 많아. 돼? 그럼 이제 해봐봐. 그럼 여기도 지금 시계야. 여기도 시계야. 그럼 똑같이 되겠지? 자, 그럼 여기 볼게. 반시계야 이번에. 반시계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야. 자, 간다. 띠리띠리띠리띠리 막혀. 막혀. 오, 여기도 시계야. 됐죠? 맞죠? 띠리띠리띠리띠리 이렇게 되는 거야. 돼? 그럼 여기 축전기가 이렇게 있어. 축전기. 그냥 보기만 해. 축전기. 그럼 이 축전기 특징이 뭐냐면 나무하고 비슷해. 물이 많이 있을 때는 흡수하고요. 물이 적을 때는 뱉어줘. 무슨 얘기냐? 전류가 떨어지려면 못 떨어지게 막아줘. 즉, 얼터너팅 커런트. 조류가 다이렉트 커런트.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런 걸 뭐라면 정류자라고 해요. 정류자. 오케이? 이게 정류작용. 얘 그거 컴퓨터 나도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요게 아답터. 여기 써있거든. AC, DC. 아유 하나도 안 보인다. 나 늙어갖고. AC 하나도 안 보인다. AC, DC 컨버터라고 써있어. 이게 무슨 얘기야?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애다. 이런 뜻이야. 돼? 이런 아답터. 돼? 왜냐면 우리 집에 공급되는 건 다 이거야. 돼? 근데 컴퓨터를 이걸 쓸 수 있겠냐? 씨발 켜졌다 껐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꾸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너희는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뒤로 넘겨봐. 니네들이 풀어야 될 문제는 이거야. 239페이지 17번 한번 풀어봐. 선생님이 또 풀어줄 거야. 한번 풀어봐. 이게 시험 문제야. 239페이지에 17번. 정류자료. 하은아 전자기도 들어가지. 돼? 야 건우 전자기도 들어가지. 네. 전자기도 다음 주에 찍어서 보내줄게. 알겠지? 전자기도 찍어서 보내줄게. 전자기도는 내용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서 보내줄게. 전자기도는 학교에도 올려줄게. 알겠지? 돼? 다음 주에 왜? 그냥 현장에 하는 게 나아? 너무 촉박할까봐 그렇지. 다다음 주도 해줄게. 문제도 풀면 되잖아. 시험 좀 많이 나와가지고 며칠인데? 15일. 왜 이렇게 늦어? 그럼 다음 주에 하은아 그럼 다음 주에 와서 정자교도 해도 되지? 일찍 되나? 12월 며칠이야? 그러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왜냐면 또 나중에 해주면 되니까. 알겠지? 거기만 해주면 이제 진도 다 되는 거거든. 상대성이고 나고. 상대성이 오늘 할 거니까. 자, 거기 17번 보세요.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4개하고 스위치 S1, S2가 쫙 있고요. 여기서 지금 나에서 S1, 2를 열었대. 둘 다 열었을 때 검유계를 관찰했더니 불이 안 켜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지금 나와봐. 열으면 자 아까 얘기했지만 엄마 우선 폐회로가 돼야 돼. 쉽게 말하면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 이런 걸 뭐냐면 개회로라고 하고 열린 회로라고 하거든. 열린 회로는 안 돼. 두 번째는 플러스에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여기가 끊어지고 여기가 끊어지면 여기 나가리야. 돼? 여기도 지금 끊겼잖아. 나가리야. 그러니까 회로는 이렇게 된 거야 처음에.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역방향인지 여기가 역방향인지 둘 다 역방향인지 알 수가 없어. 돼?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나에서 보니까 다에서 보니까 S1을 닫았더니 전류가 있고 어머 S1을 닫았더니 전류가 있고 흘렀대. 어디 C에서 D로.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인데 띠리띠리띠띠띠띠리띠띠띠 여기까지 갔다가 아까 얘가 없을 때 여기서 막힌 거야. 그러니까 여긴 역방향이었던 거야. 근데 이번에는 여기가 생기면서 여기가 PN이 되니까 전류가 띠리띠리띠띠리띠띠리띠리에서 이렇게 흘렀던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될까? 돼? 그럼 선생님 라는 어떻게 되냐면 A, B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서로 바꿨더니 전류가 또 흘렀대요. 그럼 봐봐. 얘를 바꿨어. 라는 바꿨어. 그럼 가보세요. 바꿨어. 그럼 띠리띠리 막혔어. 띠리띠리 막혔어. 그럼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 널 흘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P, N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도 띠리띠리 이렇게 되니까 자 거기 기억은 C에서 D로 가는 녀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D가 틀렸어. 자 그럼 Y는 P형 맞아. 나에서 A는 자 처음에 나에서 A는 플러스 단자 연결된 게 아니라 누구야? 나에서 처음에 A는 마이너스 단자 연결된 거야. 됐니? 됐니? 자 어려운 문제 풀어볼게요. 뒤로 넘겨보세요. 18번 어렵습니다. 지우개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240페이지 18번입니다. 이 문제가 난이도가 꽤 있어요. 네. 자 18번 볼게요. 그림 원과 같이 PN 접합 다이오드 XR 그리고 동일한 다이오드 3개를 이렇게 또 놓고요. 자 오실로스코프가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팔을 갖다가 감지하는 그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갖고 얘를 갖다가 이제 그림토와 같이 전압을 발생시키고 오실로스코프 관찰을 했고요. 스위치를 열고 이제 자 여기 봐봐 엄마. 자 지금 이게 감을 전혀 못 잡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봐봐. 누가 스위치가 온이고 오프인지 난 모르겠어. 관심 없어. 스위치가 온이든 오프가 됐든 여긴 지금 다 똑같아. 이게 핵심이야. 그럼 무슨 얘기야? 스위치가 온이든 오프든 상관없는 회로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야. 왜? 스위치를 닫으면 여기는 살아있지만 스위치를 열면 뭐야? 병신이거든. 개회로란 말이야. 중간에 끊겼잖아. 끊기면 안 된다니까. 뭔 얘기래? 그럼 선생님 스위치를 열든 안 열든 상관없는 회로가 이거네. 그지? 그럼 이 회로가 바로 뭐냐면 요쪽 회로란 말이야. 요쪽 회로.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요게 바로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자 가자. 띠리리리 띠띠띠리리.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어디로 갈까? 일로 가야 돼. 왜? 아까 뭐라고 했지? 플러스 나오면 어디로 간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여기가 P인 거야.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스위치를 열든 안 열든 상관없는 회로는 이쪽이라고.
돼? 그러니까 요 전류가 바로 이 전류야 지금. 근데 전류는 플러스에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된다고. 애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 선생님 일로 들어갈 수 있잖아. 뭔 개소리야. 아니 플러스로 나왔는데 플러스로 어떻게 들어가. 그런 거 어딨어 이 세상에. 은행이지 이해되니? 그럼 봐봐. 얘는 그럼 얘가 이제 스위치가 오프야. 자 얘가 온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그럼 스위치를 온 했어.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얘가 거꾸로 플러스 마이너스야 이거 반대로. 그런데 얘가 띠리띠리띠리띠리띠리 돼서 얘가 PN이 돼서 이렇게 해갖고 뭐야 아까랑 똑같이 된 거야. 돼? 그럼 잘 봐. 어디로 갈까 번호야? 일로 가야지. 왜? 플러스에 나와서 어디로 간다고? 마이너스로. 그럼 야 여기가 PN이야. 그럼 애들이 꼭 물어봐 여기서 선생님 근데 아까 왜 안 갔어요? 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리로 갈 수 있잖아. 없다고. 플러스에서 나왔는데 플러스를 어떻게 하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순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전이가 떨어졌는데 거기를 왜 가냐고. 다시 갈 리가 없지. 내 말 이해됐니? 자 가자. 뒤로 넘겨봐. 249페이지. 자기장 몇 문제 풀어줄게. 자 문제 푸는 스킬 몇 개 좀 알려줄게. 249페이지. 자 자기장 문제 푸는 스킬 몇 개 알려줄게. 자 249페이지. 자 나와봐.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지난 시간에 했지만 전류가 이렇게 있고요. 얘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근데 이 녀석이 전류가 엄청 세. 자 그럼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는 건 어디야? 외분점이지. 외분점 기억나지? 네? 아니 생각해봐. 얘 때문에 자기장이 들어가고 얘 때문에 나오고 얘 때문에 자기장이 들어가고 얘 때문에 나오고. 그럼 선생님 이론상으로 여기하고 여기가 아니야 안 돼. 얘는 거리도 가깝고 전류도 센데 어떻게 되겠어. 직선전류 자기장은 거리와 반비례고 전류와 비례인데. 그러니까 여기쯤 어딘가에 될 거란 얘기죠. 여기쯤 어딘가에 되겠지. 뭐냐? 여기와 여기가 뭐야? R1 대 R2로 외분을 할 거니까. 맞아? 자 거기 문제 봐봐 얘들아. 249페이지 1번 봐봐. 되게 유명한 문제거든. 야 너 자기 들어가지 않아? 재혁이? 자기장 들어가지? 안 들어가? 빨리 봐 그러면. 249페이지 봐봐 1번. 자 거기 보면 전류가 흐르는 가늘고 무할이 긴 평형도선 AB가 있는데 나는 가에서 X축의 자기장의 위치를 나타냈대. 근데 자기장의 방향은 종임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바를 양으로 한대. 선생님 이게 뭐예요? 지금 뭐 한 거냐면 자기장을 마치 수학의 함수처럼 표현을 한 거야. 나오는 값을 양으로 표현한 다음에 거리가 멀어지면 자기장이 약해지는 걸 거기다 표시를 해놓은 거야. 자 그냥 봐봐. 예를 들어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럼 여기서 거리가 만약 1 떨어진 곳에 나오는 자기장을 만약 10테슬라라고 해볼게. 그럼 얘가 거리가 2m로 가면 반비례니까 여기가 5테슬라로 줄어들고 5m로 가면 2테슬라로 줄어드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낸 거야. 네? 나오는 걸 양수, 들어가는 걸 음수로. 근데 답은 되게 쉬워 얘들아. 거기 봐봐. 2D하고 4D가 딱 0이 있지. 그잖아. 건우야 그지? 자기장이 0이 되는 데가 2D에서 4D 있잖아. 여기가 자기장 세게 되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걸쳐 있잖아 여기에. 걸쳐 있잖아 여기. 2D하고 4D가. 아니 2D하고 4D 사이에 여기 0이 걸쳐 있잖아. 거기가 자기장이 0이라고 합선 자기장이. 그림 이렇게 돼 있지 않아 건우야? 아, 예.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0이잖아. 그럼 이것만 봐도 끝인데 외분이라며. 얘들아 외분인 전류가 서로 방해해봐야 돼. 반대지. 외분이니까 전류 누가 커야 돼? 얘가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답이 4번이야. 돼? 그런데 잘 봐. 이 함수를 이해를 못하니까 애들이 문제를 못 풀어오는 거야. 봐. 내가 이걸 이해를 시켜줄게. 봐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전류가 대빵 크고요. 얘가 전류가 작아.
근데 이거부터 봐봐. 둘 사이의 합성 자기장은 둘 다 플러스야. 왜? 가운데 플러스밖에 없잖아. 건우가 얘기해봐. 얘가 아래로 올라야 되지 않아? 그래야 여기서 나오지 바깥쪽. 그럼 얘는 전류가 좀 크니까 이렇게 될 거야 좀. 됐니?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전류가 이쪽으로 올라야지. 그래야 여기 가운데 나오지. 하나님 무슨 말 이해되니? 근데 이 전류가 좀 좁아지니까 뚝뚝뚝 떨어질 거야 이렇게. 이렇게 뚝뚝뚝 떨어질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럼 이 두 개를 합성하면 약간 이쪽에 치우쳐 있고요. 얘는 작으니까 다 죽이지 못해. 근데 얘는 굉장히 강하고 얘는 족밥이도 여기는 얘가 이겼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얘가 이기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돼? 근데 이걸 갑자기 왜 외우라고 하냐? 넘겨봐. 자, 25번으로 가봐. 26번이다. 263페이지 26번으로 가보면 자,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D하고 여기서 각각 고정돼 있고 A는 전류가 I0는 플러스 Y로 오고 그린다는 X가 영역보다 큰 데서 AB에 흐르는 자기장을 나타낸 것이고 나오는 걸 양으로 한대. 자, 끝났네. 이 그림이야. 이거 뒤집힌 거잖아. 그지? 이거 뒤집은 거잖아. 얘들아, A 도선이 있고 B 도선이 있고 여기서 연결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외분이잖아. 그럼 저는 뭐야? 얘가 크고 방향은 얘랑 서로 뭐야? 반대잖아. 그러니까 벌써 기억. B에 흐르는 전류는 마이너스 Y 맞잖아. 외분이니까 서로 방향 반대라며. 전류도 누가 커? I0가 크잖아. 되었네. 그럼 재밌는 거 외우지 않아도 돼. 얘들아, 여기하고 여기 자기장 세기가 서로 방향이 반대냐고 물어봤어. 여기하고 여기인데 뭐래? 네? 하은아, 이런 것도 내가 쉽게 말해줄게. 보통 이런 전기와 자기 문제는 극단적 가정을 하면 돼. 얘가 얘보다 존내게 크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별로 영향력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뭐야? 서로 반대인 거야. 네? 근데 선생님 여기는요. 여기는 얘가 엄청 멀어도 영향력이 강하니까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얘한테는. 내 말 이해되니? 내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틀린 얘기지. 여기하고 여기 물어보면 돼. 됐어요? 다시 1번으로 넘어가. 자,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게 1번 문제 다시 넘어가봐. 자, 1번 문제 되게 중요한 게 1번 문제 옆에다 너희들이 함수를 한번 그려봐. 이걸 그리는 것 자체가 중요해. 자, 요렇게 하고 아니다.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해서 니들 한번 그려봐. 전류의 세기가 똑같아. 그랬을 때 합성자기장 함수로 한번 표현해봐. 자, 나오는 방향을 양으로 한번 옆에다 그림 빨리 그려봐. 1번 옆에다가. 얘처럼 함수를 표현해봐. 자,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볼게요. 한번 봐봐. 지금 얘는 전류가 올라가니까 이쪽은 자기장이 들어가는 자기장이고 이쪽은 나오는 자기장이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여기 봐봐. 얘도 이쪽은 들어가는 자기장이고 이쪽은 나오는 자기장이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이렇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되고 얘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잘 봐봐. 지금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갖고 세게 갔잖아. 엄마. 그럼 얘를 가운데 여기를 그냥 원점이라고 할게. 마치 뭐야? 기함수 형태의 함수가 나와. 오케이? 다시 한번. 전류의 방향이 갖고 세게 같으면 가운데 내분점을 기준으로 양쪽의 거리가 똑같은 자기장이 세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 기함수 꼴이 나온단 말이야. 돼? 이걸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어 빨리. 돼? 그러니까 보통 무슨 얘기냐? 아마 도선이 3개 문제가 되게 많아. 근데 도선 3개는 재밌게도 도선 2개를 이미 외우고 있고 거기다 1개를 추가하면 문제를 되게 빨리 풀 수 있어. 자, 내가 한번 보여줄게. 요 도선 2개 얘에다가 내가 요걸 하나 붙여볼게. 여기 봐. 우리가 쓰는 도선은 다 무한도선이니까. 자, 여기 거리가 똑같이 떨어져 있으면 여기와 여기는 자기장이 세게 갖고 방향이 반대일 거야. 그래 맞지? 근데 우리가 쓰는 도선은 무한도선이니까 여기도 들어가는 비는 똑같고 여기도 나오는 비는 똑같아. 그쵸? 다 똑같아요. 그쵸? 그럼 이 2개를 섞어서 만든 문제를 한번 보여줄게. 뒤로 넘겨봐. 자, 25번이야. 별표 쳐다봐.
자, 25번 문제가 딱 이 문제거든요, 지금. 자, 거기 봐봐. 25번. 262페이지.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도선 ABC가 있는데 C에는 전류의 세기가 I인 전류가 플러스 X로 흐르는데 전 PQ에서 PQR은 XY 평균인데 PQ에서 ABC에 흐르는 전류의 자기장이 0이래. 여기 봐. 엄마 나 봐봐. 나 집중. 여기 봐. P하고 Q에서 합성 자기장 세 도선의 합성량이 0이래. 근데 잘 봐. 요 가운데 C를 보면 요게 C라고 하면 분명히 C도선에서 지금 떨어진 거리가 여기하고 여기가 같고 그럼 여기하고 여기 방향과 세기가 무슨 얘기야? 얘 때문에 만드는 자기장이 B라고 하면 얘 때문에 만드는 자기장이 여기는 방향은 반대로 똑같아야 돼. 그럼 느낌 왔어. 이 두 도선은 전류의 세기가 같고 방향이 같은 거야. 지금 갑자기 왜요? 자 말해봐. 얘 0만 들어야 돼. 그럼 얘가 둘이 만든 게 빨간색 만든 게 여기가 들어가는 B고 얘가 지금 0이 돼야 돼. 그럼 이 빨간색 두 개가 만든 게 나오는 B가 돼야 돼. 근데 여기서 지금 떨어진 거리가 같아. 자 여기야. 딱 여기야. 더들 말고 딱 여기인 거야. 대칭인 거지. 내 말 이해되니? 내 말 이해되니? 하은이 됐어? 하은이 지금 놓쳤어. 봐. 하은아. 이 도선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아. 그럼 얘네들이 만드는 자기장은 세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야. 근데 0이 되려면 이 두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방향 같은데 세기가 반대가 돼야 돼. 근데 여기가 양쪽의 가운데서 똑같은 위치가 떨어진 여기거든. 기함수잖아. 그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세기와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야. 돼? 그럼 건우한테 물어봐야지. 얘 전류 어디로 올릴까? 위쪽으로 올려야겠지. 그래야 얘네들이 만든 게 들어가는 게 되지. 왜? 얘는 거리가 머리가 약할 거 아니야. 돼? 자, 그래서 찾았어. 기업 전류의 방향은 A하고 B가 같아. 어느 방향으로? 플러스 Y 방향으로. 그럼 A열은 전류의 세기는 I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전류가 I거든? 자, 그럼 선생님 계산하는 거 보여줄게. 이거 어렵지 않아. 엄마, 봐. 그럼 얘가 지금 잘 몰라.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지금 문제에서 I라고 했으니까 엄마 I라고 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게. 얘는 I,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처음에 요 A가 만든 건 거리가 1이라고 하자. 이거 1. 그럼 얘가 만든 건 A가 만든 건 I, A가 1이고 거리는 여기 들어가는 이렇게 표시하면 돼. 그럼 또 말해봐. 자, B는 하나, 둘, 세 개야. 그럼 B가 만든 건 나오는 3분의 IA야. 왜? I하고 B는 어때? 전류 같다고 했으니까. 건우되니? 그럼 C는 뭐야? 거리 1이야. 근데 여기서 올라오는 즉 거리 1에 I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세 개가 합친 거야? 0이 되면서. 그럼 얘네 둘이 합친 게 얘랑 같아야지. 그럼 결국 얘를 넘겨버리면은, 자, 얘를 넘겨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시간을 이렇게 하면 돼.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지? 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둘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결국 양쪽으로 말하면 얘가 다 합쳐서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다 이거야. 돼?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고 이거니까. 되냐? 그럼 결국 3분의 2IA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얘를 넘기면 IC가 되는 거야. I가 되는 거죠. IA는 넘기면 이거는 3I 되겠다. 됐어요? 빨리 정리해보세요. 정리해보세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 나 봐봐. 야, 어차피 얘 때문에 얘가 전류가 I인데 얘를 I라고 한번 해봐. 그럼 얘 때문에 들어가는 거하고 얘 때문에 나오는 게 이미 같아. 그럼 얘가 뭔가 더 있을 거 아니야 나오는? 그럼 이걸 죽이려면 얘는 I보다는 커야지. 그죠? 아니 생각해봐. 얘가 만약 I고 얘가 I라고 해봐. 그럼 얘 나오는 거하고 얘 들어가는 게 같으면 얘 때문에 뭔가 나오는 게 살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죽이려면 얘가 I보다 조금이라도 커야겠지. 그러니까 I가 큰 거지. 됐죠? 그럼 I점 어떻게 될까? 얘 때문에도 들어가고 얘 때문에도 들어가고 얘 때문에 나오는데 별 의미 없죠. 거리가 머니까. 됐어요?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틀렸고 디귿 틀렸고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잠깐 쉬었다가 상대수 이론할게요.